네, 안녕. 응? 네, 안녕하세요. 스피커로 마이크만 좀. 네. 네, 안녕하세요. 석박통합 5기 김은지입니다. 어, 네. 저는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 관련해서 백그라운드 설명드리고, 관련 연구, 제안하는 연구의 모티베이션, 그리고 방법론,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클라우드는 그 XYZ 좌표로 3D 공간에 나타내는 전들 집합이고, 라이더 센서나 RGB 뎁스 카메라, 그리고 SFM 등의 방식을 통해서 수집이 되고요. 그리고 정확한 깊이 정보나 3D 구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주로 AR이나 VR, 그리고 자율주행 촬영 같은 기술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경우에는 타 데이터에 비해서 샘플당 크기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이런 비행기 객체 하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10,000개의 포인트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 심플로 에스티메이션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인 키티 데이터셋에서는 이 한 장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10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의 포인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웨이모 같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고해상도여서 프레임당 20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의 포인트가 필요한데, 대략 샘플당 3.6MB 정도의 크기인데, 이 크기가 보통 이미지넷 데이터셋 크기보다 7배 이상 큰 사이즈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효율적인 모델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셋의 크기를 좀 줄이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게, 정말 이렇게 수집된 모든 데이터셋 그 포인트들, 10만 개에서 12만 개의 포인트나 10,000개의 포인트가 정말 그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데 중요할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의자를 표현하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등받이 부분과 다리 부분의 포인트가 정말 태스크를 수행할 때 동일하게 중요할지를 고민해보면, 실제로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이 다리 부분의 포인트가 좀 더 포함이 되어야 더 정확한 결과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그림에서 보이는 이 A, B의 그림은 동일한 사이즈의 포인트 수를 샘플링한 건데, 이 A, B를 동시에 태스크 네트워크의 인풋으로 사용을 할 때 성능이 과연 동일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알 수 있지만 구조적인 특징이 더 잘 나타나 있는 B의 경우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포인트를 샘플링 하냐에 따라서 태스크 네트워크 자체의 성능이 굉장히 크게 바뀌기 때문에, 이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를 판단해서 샘플링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샘플링 기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자주 사용되는 랜덤 샘플링 기법입니다. 랜덤 샘플링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사용자가 특정 샘플링 사이즈를 지정을 했을 때 무작위로 포인트를 샘플링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경우에는 그 계산 비용 자체가 크지 않아서 주로 그 라지 스케일 태스크에서 사용이 되고, 근데 문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매번 샘플링 할 때마다 일관적이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샘플링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면 이 추론을 하거나 학습을 할 때 그 테스트 모델 성능 자체에 일관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FPX 방식인데, 해당 방식은 특정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거리가 먼 포인트를 반복적으로 뽑아서 샘플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랜덤 샘플링보다는 좀 더 데이터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특성을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전히 좀 복잡한 씬이나 오브젝트에서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 기존의 유니버설한 샘플링의 문제점은 말 그대로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어댑티브하게 뽑는 게 아니고 유니버설하게 수학적인 방식으로 뽑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가능성이 크고 그 정도가 이제 샘플링 사이즈가 줄어들수록 급격하게 이런 태스크 성능 자체가 저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실제로 태스크별로 필요한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기법들의 경우에는 미리 정의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태스크 네트워크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존 샘플링 방식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샘플링 방법 자체를 DNN으로 학습을 시켜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고려하는 샘플링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러닝 베이스드 샘플링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붙어 있는 태스크 네트워크를 프로즌 시킨 다음에 이 샘플링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데 해당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 이 샘플링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기존의 랜덤 샘플링이나 FPS 방식보다 샘플링 사이즈가 작아지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이 저하되는 걸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나온 이제 러닝 베이스드 샘플링 방식은 조금 더 이제 오브젝트 구조적인 특징에 초점을 두고 샘플링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 컴퓨터 비전에서 사용하는 뭔가 중요한 피처인 엣지나 스켈레톤 같은 이런 특성을 잘 반영해서 앞서 설명드린 기존 러닝 베이스드 방법보다는 성능적인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러닝 베이스 샘플링 방식도 몇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우선 대부분 그 기존 학습 기반 샘플링 모델은 고정된 샘플링 비율과 그리고 특정 테스트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샘플링 비율이나 테스트를 지원하려면 또 각각의 별도의 샘플링 모델을 학습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단일 모델로 여러 다운스트림 테스트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델 간의 어떤 그 태스크 간의 성능의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존의 모델들, 그 랜덤 샘플링 FPS 그리고 러닝 베이스 샘플링 모두 다 이제 모든 인스턴스에 고정된 샘플링 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인스턴스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해서 비효율적인 샘플링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실험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그림과 같이 동일한 클래스인 이 플랜트 인스턴스를 각각 보게 되면 인스턴스별로도 구조가 굉장히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플랜트 클래스를 태스크에 넣고 돌렸을 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정확하게 되는 최소한의 포인트 수를 확인한 결과인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동일한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인스턴스별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포인트 수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법들에서 사용하는 그 픽스드 샘플링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 연구의 목표를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그 각 인스턴스의 구조적인 특성에 맞춰서 샘플링 크기 자체를 동적으로 이제 조정을 해서 인스턴스에 최적화된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를 제공을 한다는 것, 그리고 단일 샘플링 모델에서 다양한 샘플링 그 레이쇼를 지원을 해서 기존의 여러 모델이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의 모델로 여러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저희의 연구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 구조를 보면 먼저 이 포인트넷 기반의 그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피처를 추출하고 이 포인트 와이즈 임포턴스 제너레이션 모듈을 통해서 각 포인트의 중요도를 계산을 하고 이 마스킹 파라미터를 이 어드저스트먼트 모듈에서 반영을 해서 각 포인트의 가중치를 좀 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온 중요도를 기반으로 바이너리 마스크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각 태스크별로 각각의 샘플링 그 모델을 일단 만든 다음에 이 각각의 태스크 샘플링 모델을 멀징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멀티태스크 샘플링 모델로 변환을 시키게 되는데요. 변환하는 과정은 일단 그 트레이닝 과정은 필요가 없고 그 학습된 프리트레인된 이 네트워크들의 이 고정된 웨이트 값을 멀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모델에서 나온 피처와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모델 간의 유사한 특징을 찾아내고 이때 이 유사한 특징을 찾아낸다의 기준은 이 서로 다른 모델 간의 유사한 특징을 찾아내는 것도 있고 동일한 모델 내에서의 유사한 특징을 찾아내는 것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복된 특징을 이용해서 하나의 구조로 병합을 하게 되고요. 이 병합된 특징을 기반으로 원래 모델의 특징을 언멀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구조를 다시 두 개로 나누는 과정이 언멀징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병합된 이 매트릭스와 이 언멀징 매트릭스를 다음 층으로 전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의 샘플링 모델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멀티태스크 샘플링 모델을 만들게 됐고 실험 결과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보게 되면 저희가 그 픽스드 샘플링 기법과 베리어블 샘플링 기법을 좀 나눠서 비교를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픽스드 샘플링 기법에서의 그 실험 결과를 보면 기존의 어떤 그 제안하고 있는 샘플링 방식보다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특히 샘플링 포인트 수가 줄어드는 이 부분에서 성능이 두드러지게 다른 기법들보다 더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어블 샘플링 기법들과 비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기존 기법보다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그림에서 저희의 샘플링 기법과 그 기존의 픽스드하게 뽑았을 때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인데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선이 256개로 픽스드하게 뽑았을 때, 128개로 픽스드하게 뽑았을 때이고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선이 저희가 128개로 어댑티브하게 뽑았을 때인데 실제로 성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어댑티브하게 뽑는 경우가 픽스드하게 뽑는 경우보다 그 샘플링 수가 낮아질수록 좀 더 성능적인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트리버과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에서의 결과인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제안하는 방법들보다 사실 성능이 더 잘 나온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이 샘플넷 프로그레시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실험이 덜 끝나서 우선 비워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태스크 샘플링의 경우인데요. 멀티태스크 샘플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단일 모델에서 실험을 했을 때 기존의 그 멀티태스크를 지원하는 샘플링 기법들보다 그 클래시피케이션과 리컨스트럭션 태스크에서의 성능이 더 잘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리트리벌 태스크는 아직 실험이 덜 끝나서 비워두었습니다. 결과를 정리해 보면
그 기존의 샘플링 기법들이 지원하는 것과 저희의 샘플링 기법이 지원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 사실 지원하는 것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저희의 이 샘플링 기법, 저희가 제안하는 이 샘플링 기법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하게 뽑을 수도 있고, 또 베리어블하게 뽑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장 큰 차별점인 객체별로, 인스턴스별로 어댑티브하게 뽑을 수 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고, 또 이 각각의 멀티태스크랑 태스크 스페시픽 모듈을 지원한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26페이지의 구조에서 네. 이 모델을 할 때 어쨌든 뒤에 있는 테스트 네트워크까지 통과하고 그 테스트 로스까지 네. 같이 학습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리컨스트럭션에서는 챔퍼 같은 거 네. 무슨 챔퍼 디스턴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뒤에 테스트가 뭔가 인버스가 아니라 학습이 필요한 테스트라면 네.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3D 가우시안은 레팅을 학습시키는 네트워크가 동시에 같이 학습시키는 거죠. 원래 지금 이 모델에서는 저 태스크 네트워크 자체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 로스를 구하게 되는데 지찬님이 말씀하시는 건 동시에 같이 학습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저 뒤에 태스크 네트워크만 바뀌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좀 의견이 궁금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다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쪽은 제너럴라이즈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이 논문은 어딘가에 제출 예정인가요? 네, 1월 달에 제출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한 부분을 확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디테일업을 하고 직접 디테일을 하는 거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일단 무조건 테스트 모델이면 안 될 것 같고 제너럴라이즈 저는 맞다는 생각은 여윤이 우리의 미팅 하고 있는 방향에서 앞부분에 이걸 있으면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쪽에서도 지금 챔버스를 쓰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비슷하게 해줄 수 있어요. 인스턴스로 하게 되면 네. 장점이 포커스 돌릴 수 있는데 인스턴스 오버해 네.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기존의 러닝 베이스드 샘플링 방식이 어쨌든 태스크 네트워크가 이미 있고 앞단에 다시 모델 하나가 붙는 거여서 기본적으로 랜덤 샘플링이나 FPS 방식보다는 연산량이 높긴 하지만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 정확도 대비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 방식을 붙여서 사용하는 쪽이 연산량이 더 낮아진다는. S넷 이런 거 보면 맞으세요? S넷이 비교인가요? 네. S넷보다 낮아지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거 맞을까요?
근데 S넷보다 낮아진다고 그거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S넷에서는 어쨌든 그 픽스드한 샘플링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을 동일하게 봤을 때는 S넷보다 오히려 연산량이 더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인스턴스 어벤처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샘플러를 바꾸는 건 아니고 샘플을 어차피 인스턴스만 다 해야 되는 거고 앞쪽에서 옛날에 압축률 같은 압축률을 바꿀 때 샘플링 포인트를 임포턴스 기준으로 샘플을 바꾸는 이게 어떻게 멀티 테스트로 치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이 테스트 스페시픽 이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내부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모델의 구조는 동일하고 이제 웨이트만 다른 경우인데 그 웨이트를 멀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그럼 각각 임포턴스를 더해주거나 평균 내거나 이런 임폴턴스를 평균 낸다기보다는 이 모델 구조 자체에서 나오는 그 웨이트, 학습된 웨이트 값들이 있잖아요. 그 프리트레인드 웨이트 값들. 근데 이미 모델 구조가 어쨌든 다 동일하다 보니까 그 학습된 웨이트 값들을 다 평균치를 내서. 그좀 성능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 제안하는 방법론에서는 지금 이 컨디셔널하게 멀징하는 걸 사실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론을 쓰지 않고 그 기존의 멀징 기법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멀티태스크에서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리트레이닝 없이 그냥 웨이트 자체를 멀징하는 과정이라 그게 한 번에 뭐 세개 테스트 하는 거에 비해서 어떤 장점, 각각 생성 진행이 어, 그 기존의 멀티태스크 러닝보다의 장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 개를 각각 해서 나중에 합치는 거랑 네. 학습을 다 같이 하는 거랑 아, 어, 사실 이거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다 각각 학습시켜서 멀티태스크 이렇게 멀징해서 나온 결과가 그 모든 태스크를 다 넣어서 하는 그 멀티태스크 러닝보다 성능이 더 좋게 나오는 연구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 이 멀징하는 부분에서 이제 컨디셔닝을 적용을 해서 하는 건데, 일단 그 유사한 피처를 찾는 과정도 조금 다르고요. 그 컨디셔닝을 적용을 하게 되면. 무엇이 컨디션을 그 테스트가 컨디셔널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원래 이 모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조금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단일 모델로 합치는데 이 단일 모델 내에서 헤드를 여러 개로 두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싱글 헤드로 하되 이 중간에 멀징하는 부분에 컨디션을 적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더 성능이 좋아졌어요, 진짜. 네. 이 그림은 원래 네. 에서의 그림이에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테스트 스페시픽한 네. 모델 웨이트를 따로 학습을 해서 나중에 머지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아니면 과정에서 이미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이, 샘플링 모델들이 각각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학습 이후의 과정입니다. 멀징 과정은. 아까 프린트된 웨이트를 네. 이 다음 슬라이드는 27 슬라이드 그 슬라이드 번호가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웨이트 합치는 수식을 보니까 그냥 M이랑 뮤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더해서 만들던데 네. 그냥 그렇게만 해도 딱히 성능 저하가 없이 잘 되는지 그 성능, 그러니까 그 단일 모델로 만들다 보니까 그 스페시픽한 모델보다 각각의 태스크에서의 성능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의 이 멀티태스크를 지원하는 샘플링 방법보다는 성능이 더 좋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아직 추가로 실험 중인 부분이라 여기 표에 추가를 하진 않았지만, 이 기존에 제한된 이 멀징 기법보다 저희가 제안하는 그 컨디셔널 멀징 기법이 조금 더 멀티태스크 성능을 높이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스크 자체가 컨디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그 기법은 아직 그것도 소개 안 되는 하는 기법이지. 네. 저거 저 웨이트 내에서도 가중치가 없고 그냥 똑같이 3개 더했다면 나중에 3 하는 거예요. 그거는 좀 소개하는 기법마다 다르긴 하는데, 저 컴바인 웨이트. 네. 근데 그 기존 논문에서는 그냥 똑같이 더해서 가중치, 그 평균 내는 아. 식으로 그 연합학습 같은 데서 그 각각 트레인된 걸 합칠 때 쓰는 방식처럼 여기서도 사용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컨디션을 적용해서 저 웨이트 합쳐지는 게 좀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합학습은 다 똑같은 태스크를 다 똑같은 것들 수행하잖아요. 쟤는 모델이 다른 애들이라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네. 근데 그 연합학습은 똑같은 모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모델 구조 자체는 동일하고 사실 웨이트만 바뀐 거라고 보면 돼서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궁금한 가중치가 더해지면 혹시 다른 성능이 나오는 거 궁금했습니다. 그 비중에 따라서 네네, 다르게 나옵니다. 성능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이제 컨디셔닝을 주면 특정 태스크에서 더 잘 나오는 샘플링 모델, 멀티태스크 샘플링 모델을 만들 수 있게. 그게 학습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모델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서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질문이 더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혹시 그냥 나가게 하면 될까요? 내가 했어.